애덤 플러커입니다. 네, 왔어요. 드디어 타자가 먼저 올 줄 알았더니 투수가 왔어요. 네. 많이 아팠거든요, 한 친구가. 네, 네. 중요한 순간마다 아파가지고 결국 데려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보이세요. 마음에 듭니다. 플러커 선수. 제가 수아레즈에 대한 사랑이 좀 컸어요. 원래 좀 연예인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수지고, 수지 잘 가렴. 뭔 상관인가 싶겠지만 네. 이제 또 수아레즈 선수가 또 좌완, 또 높은 구속, 뛰어난 슬라이더, 또 로테이션 또 못 돌아준 거 빼고는 정말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네네. LG 트윈스가 이번 시즌에도 그 두 선수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타자 용병이 아니라 투수로 일단 오피셜을 난 애덤 플러커입니다. 네네.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애덤 플러커. 일단 이렇게 쫙 또 읽어보시겠죠. 일단 먼저 스탑. 루돌프 사슴 코드 아니고, 루돌프 사슴 코드 아니고, 루돌프 사슴 코드 아니고. 이 뭔 개소리야! 가시죠. 자, 애덤 플러커 91년 10월 3일생. 개천절에 태어났네요. 하늘이 네네. 열린 날 개천절에 태어났는데 91년생 누구? 아이린? 아이린 사진 넣어놓도록 하겠고요. 키 나나? 190. 나나까지. 네, 또 네. 다른 분들을 원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이린은 지난번 뭐 91년생 얘기만 하면 아이린밖에 모르냐 또 이러실 수도 네네. 있어요. 뭐 댓글에 달린 건 아닙니다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린도 하나 뭐 따라해 주시나요? 설현처럼. 몰라요. 네, 아이린 사진에다가 한번 얼굴 제가 합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 190cm 커요? 네, 저 정도는 커야죠. 투수는 크면 좋아요, 사실. 네, 타점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이 선수 조금 타점을 위에서 던지고, 그렇습니다. 또 몸무게는 95kg. 뭐 뚱뚱하지도 않고 네. 이제 또 근육질이어 보입니다. 우한 투수고요. 총액 8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 인센티브 30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뭐 9억 되겠네요. 제가 계산해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메이저리그 무려 5시즌. 네, 이 친구 그냥 메이저리거다라는 걸 일단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다. 뭐 이 사람은 부산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이 선수는 메이저리거였다. 영국 사람이시잖아요. Hi, how are you? 네. 프랑스도 약간 섞였고. 봉투르? 이런 거 좋아해. 무튼 이 선수 꾸준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고 네네. 커리어 하이 2019 시즌에는 클리블랜드에 한 5선발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21경기에 그냥 메이저리그를 뛴 게 아니라 20번의 선발 등판이 할 정도로 선발 투수로 로테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규 이닝은 채우지 못했지만 7승에 평균 자책점 4.76으로 5선발 치고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고 트리플 A 성적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가장 좋았던 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또 메이저리그 성적이 많기 때문에 굳이 트리플 A 성적을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으시라고 네. 가장 좋은 아주 좋은 성적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했대. 야, 너희 애덤 플러커 뭐가 좋아했는데 우리 애덤 플러커는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이 4점 중반대보다 트리플 A에서 1점 후반대였어 하면은 야, 오거든. 어거든. 2018 시즌에 이 성적이 많지 않은 거는 이 시즌에 워낙 잘 던져서 네.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평균 자책점 1점씩 트리플 A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게 커리어 하이 시즌을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선수 뛰어난 제구력을 또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왜 KBO로 왔을까? 최근의 성적이 하향세였던 거죠. 그렇죠. 2021 시즌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보호를 이제 다른 선수로 뽑자 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최근 하향세인 선수는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LG는 아직까지는 저희 기준이니까. 네, 그건 저희의 기준일 기준이에요. 뿐이고 네. LG는 좀 이름값이 있는데 조금 요새 부진했던 선수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맞는 건 꼭 아니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냥 일개 유튜버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이 선수가 평균 구속이 146, 147 요 정도에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특출나지 않은 패스트볼. 오히려 느리죠. 그렇죠. 느렸다 보니까 구위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메이저리그에 버텼냐.
제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버텨왔다. 9이닝당 볼넷 비율을 보시면요. 2019 시즌에 2.14, 2020 시즌에 2.28, 다 2점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보통 선발에 나왔을 때 5, 6이닝 던지잖아요. 이 선수는 거의 5이닝 정도 던지는데 5이닝으로 판다면 하나 정도 할까 말까 하다. 하나 정도 준다. 하나 정도 줬다고 보면 된다. 한마디로 뭐 하나 정도는 애교죠. 그렇죠. 그것까지 없으면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 아니 특히나 뭐 메이저리그가 볼넷이 많지 않은 리그이기도 하지만 네네. KBO 같이 이렇게 볼넷이 많은 리그에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제구력을 가지고 있다. 네네. 특히 그냥 볼넷이 적은 게 아니라 보드라인 구석구석 찌른단 말이에요. 상하 좌우를 하이 패스트볼도 자주 구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있으면 그 구석에 보드라인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한 뛰어난 제구력을 갖고 있었던 투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버텨왔고 좋은 피처였는데 그런데 2021 시즌에는 9이닝당 볼넷 비율이 4.31로 2배로 뛰었다. 2배지요. 멍이 2개지요. 왜 그런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네. 건가? 일단 팀을 옮겼다는 것부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팀을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동부지구에 있는 볼티모어로 갔어요. 팀을 옮긴 게 뭐 큰 변화냐? 일단은 누가 그런 얘기? 일단은 뭐 그렇게 물으신다면 혹시나 아.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죠. 네. 직장을 변화시켜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똑같아요. 뜻이잖아요. 네, 지금 힘들어요. 네. 네, 출퇴근이 힘들어요. 아, 길어서. 네. 다른 건 괜찮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변경했어. 이거 큰 차이거든요. 일단 동부지구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동부지구에서 양키스, 보스턴, 우승 컨텐더 팀들이 거기에 템파베이, 올 시즌 토론토도 굉장히 핵타선이었단 말이에요. 토론토도 핵타선이 아니라 토론토가 핵타선이었어요. 불개주, 세미안 뭐 미쳐 날뛰었어요. 스프링어 뭐 미쳐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부지구에서 유일하게 약팀은 볼티모어였는데 볼티모어를 본인이 갔어.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거기서 쉽지 않아. 선발 투수에서 불펜으로 또 보직 변경을 했단 말이야. 마치 내가 스포츠 기자를 하고 있는데 연예부 또 가라는 거지. 좋아하시겠네요. 그쵸?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다 보니까 또 뭐가 변화가 왔어요? 피칭 디자인을 이 선수가 변화를 갖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선발에서 불펜으로 보직 변경을 하게 되면 구종의 가지수를 줄이고 그 가장 효율적인 구종을 선택하게 되죠. 이 선수가 우투수다 보니까 웬만하면 우타자들을 상대할 테니까 우타자 바깥쪽으로 횡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공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슬라이더. 커터를 장착한 겁니다. 원래 슬라이더는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커터를 장착했고 우타자 몸쪽으로 들어가는 체인지업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업을 없애고 커터를 장착했는데 패스트볼과 커터의 비율을 보세요. 82.7%. 뭐. 네. 거기에 나머지는 슬라이더로 채운 겁니다. 이 선수가. 그래서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이 커터가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서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커터가 어느 때는 패스트볼처럼 갔다가 어느 때는 슬라이더처럼 갔다가 하다 보니까 경기가 모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상대 타자들이 봤을 때는 커터 정도의 타이밍을 맞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른 패스트볼이 왔을 땐 밀어치고 조금 더 느린 공이 슬라이더가 왔을 때는 당겨치고 커터가 왔을 때 그냥 후드로 패고 노리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느린 속구 이게 어폐가 있지만 어폐가 있죠. 근데 뭐 네. 직구라고 표현은 이제 안 하잖아요. 패스트볼이라고 하다 보니까. 느린 패스트볼을 그냥 계속해서 때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배팅 기계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배팅볼이 나오는 걸 치는 것 같은 그게 배팅 기계가 또 느린 볼이죠. 그걸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딱히 뭐 그게 변화가 없다 보니까 커브를 7% 뒤쪽에 나오는 커브 7%를 제외한 93%의 비슷한 공을 그냥 던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패스트볼 피장 타율, 커터 피장 타율 보세요. 아주 후드려지게 맞았어요. 네.
한마디로 구종의 피칭 디자인을 잘못 선택하면서 선택의 폭을 줄이다 보니까 후드리지게 맞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4월 달과 5월 중순까지는 잘 던졌어요. 피칭 디자인을 변화시킨 건 4월 달서부터도 변화를 시켰는데 왜 그땐 잘 던졌어? 그러다가 갑자기 왜 흔들렸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동부지구에 왔으니까 상대 타자들이 좀 낯섭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잘 던진 거고 좀 익숙해지면서 5월 중순서부터 맞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죠. 네. 근데 한 4월과 5월에는 조금 커맨드 제구력이 좀 자기의 강점인 제구력이 좀 잘 됐어요. 한 5월 말서부터 6월 고서부터 꾸준히 이제 제구력도 흔들려집니다. 자신의 장점인. 아까 보셨죠? 볼넷 비율이 급격히 성장한 거. 그러니까요. 늘어난 거. 그럼 왜 제구력마저 흔들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올 시즌 메이저리그를 강타한 사건이 파인타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물질이 원래는 안 되는데 공공연하게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좀 미끄럽다 보니까 파인타르를 바르고 던지는 게 공공연한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이렇게 바르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단속에 나섰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수들이 올 시즌 6월 달서부터 회전수도 변화하고 제구력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친구도 6월서부터 좀 제구력이 내려가고 릴리스 포인트도 좀 바뀌고 공의 회전도 좀 바뀌고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칭 디자인도 잘못됐는데 제구력도 또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이 선수가 파인타를 썼다라고 저희가 공공연히 확인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인타르에서 투수들의 이게 달라지다 보면 타자들의 이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파인타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추측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6월 달서부터 더 부진한 데 이후에는 피칭 디자인도 있지만 피칭 디자인을 이렇게 구종의 다양함을 줄이면서 한 타임을 만들었지만 초반에 낯선 리그에 와서 낯선 점이 있었기 때문에 통했다가 이제 그게 적응이 되면서 맞다가 제구까지 흔들리잖아요. 그럼 제구가 흔들릴 때에 제가 말씀드린 요인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파인타르의 일 수도 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진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유통기한도 지났는데 거기서 방부제까지 빼버렸다. 약간 좀 이런 그러니까 느낌. 피칭 디자인은 오피셜이고 네. 파인타르는 야사 같은 느낌. 내 생각, 네. 내 추측. 추리. 내 추측이 추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선수의 피칭 디자인의 변화를 그래서 그래프로 아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하고 쳐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쪽부터. 에라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에라가 평균 자책점인데 갑자기 2021 시즌에 요렇게 올라가는 쭉 쭉 올라가는 쭉 올라가는 방향 감각이 없으세요. 쭉 올라가는 쪽이 있어요. 네. 그거는 그냥 2021 시즌에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서 폭망했다. 네. 요거만 보시면 되고 그거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되고 일단 빨간색 커터입니다. 생겼어요. 네, 그게 커터입니다. 2020 시즌서부터 사용하게 됐죠. 커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이 친구가 평균 자책점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시발점은 커터다. 근데 말이 아니에요? 네. 발을 너무 세게 해줘가지고. 문제의 시발점은 커터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 시즌은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 슬라이더 비율이 적고요. 그리고 커브의 비율이 조금 슬라이더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 시즌은 단축 시즌이어서 몇 이닝 안 던졌지만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커터를 던지기 시작했음에도 좀 커터가 비율이 좀 낮았고 대신 커브가 비율이 많다 보니까 타이밍이 두 개죠. 패스트볼과 커터 그리고 커브 이랬었는데 지금 2021 시즌은 커브를 아예 줄이고 체인지업은 아예 없애고 슬라이더 비율은 높이다 보니까 패스트볼, 커터, 슬라이더 요걸 던지는 건데
요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 예, 타이밍과 이 공이 흘러가는 각도 자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공이 흘러가는 각도, 무브먼트 디렉션, 거기에 나타납니다.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이 페스트볼과 슬라이더예요. 저 밑에 있는 게 커브고, 그러면 그 빨간색과 노란색의 사이에 있는 게 커터입니다. 커터를 제외하고 보세요, 한번.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과 커브가 딱딱딱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한마디로 타자가 이건 페스트볼이네, 이건 슬라이더네, 이건 커브네, 딱 구분이 되면서 노릴 때도 이번엔 슬라이더를 노려야겠네 하면서 타이밍에 이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새 타이밍을 노려야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저 커터 보세요. 페스트볼부터 슬라이더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죠. 원래 좋은 피처들은 페스트볼이 딱 돼 있고 커터가 딱 돼 있고 슬라이더가 딱 돼 있어요. 완급 조절이 확실하죠. 네. 저건 무슨 유목민족도 아니고 유목민족이요. 지금 커터가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자들이 커터에서 노리고 있다가 페스트볼이 들어오면 좀 밀고 슬라이더 오면 당기고 원 포인트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껏 이제 불펜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구종이 오히려 약점이 됐어요. 네, 경계점이 없다는 거지. 사실 저희가 이제 예고로 해드렸던 투구 분석 영상에서도 네. 슬라이더와 커터가 구분이 안 되는 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구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친구가 커터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페스트볼부터 슬라이더까지 이게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차라리 커터를 저걸 제거하면 빨간색과 노란색과 밑에 커브까지 딱딱딱 구분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아쉬웠던 피칭 디자인을 네.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선수 그리고 플라이볼 피처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플라이볼 피처예요. 그러니까 높게 맞춰 잡았다. 네.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플라이볼 피처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저는 가장 선호하지 않습니다. 플라이볼 피처가 넓은 구장을 만나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좋은 게 아니라요. 약점을 가려주는 겁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삼진 잡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렇죠. 주자가 쌓여 있을 때도. 삼진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투수가 상대 타자를 삼진 잡는 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두 번째 좋은 건 땅볼 피처입니다. 아무리 구장이 넓어도. 왜? 땅볼이 왔을 때는 병살타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내야 수비가 좋은 또 LG 트윈스라고 한다면. 근데 플라이볼 피처는 잘못 맞았다가 넘어가요. 잠실이라서 다행이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장이 넓으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점을 가려줄 수 있다는 거지. 플라이볼 피처가 장점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는 유형이 플라이볼 피처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네. 이거는 인플레이 타구 대비 플라이볼 비율입니다. 거기에서 근데 하드 힛 비율. 하드 힛. 95마일 이상일 거예요. 타구 속도가. 한마디로 제대로 맞았다는 거죠. 정타가. 네. 그게 30% 중후반대. 맞은 타구 중에서 올 시즌은 40%를 육박했습니다. 이건 40%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통상 9이닝당 피홈런이 2.72개. 이거 그냥 불펜인데도 2.7이네. 이건 통산이에요. 통산. 네. 그러니까 잠실구장이 아니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다행히 잠실구장으로 왔어요. 근데 꼭 잠실구장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장이 큰다는 것은 그만큼 외야의 넓이도 넓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외야 수비가 좋아야지 안 좋으면 2루타 3루타 계속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앙 안 좋아. 막 놓칠까봐 겁나지 외야 공간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왔을 때 잠실구장이어서 다행이다 요거에서 그치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다행히도 우리 프런트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당연히 야구를 잘 아시고 그렇다 보니까 누굴 영입했냐? 박혜민을 영입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롯데 피터슨 가도 같은 궤적이에요. 구장을 넓히니까 중견수 수비범위 넓은 피터슨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LG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플라이볼 피처를 데려오니까 누가 필요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수비 범위. 네, 해민스가 필요해 해가지고 박혜민 영입으로
구색을 맞춘 거죠. 이 선수가 잘 던질 수 있는 배경, 플라이볼 피처라는 어마어마한 약점을 가려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갖춘 거죠. 다행히도 박혜민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중견수 외야 수비를 또 가지고 있는 선수를 데려옴으로써 네네. 또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변화구 얘기를 아까 좀 해주셨는데 좋은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거의 마지막에 말하고 싶어서 빼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메이저리그 상위 5%의 회전수가 갖고 있는 커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건 뭐 타를 쓰든 안 쓰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커브가 그냥 회전이 엄청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론 타를 쓰냐 안 쓰냐에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뭐 달라지겠죠. 어쨌든 상위 5%의 그러니까 쓰겠지. 좋은 분당 회전수를 갖고 있고 헛스윙 유도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구종 중에 가장 좋아요. 근데 안 써. 왜 안 쓸까? 그래서 그걸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타고난 스카우터는 이 선수가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비율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커브가 제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제구력이 좋은 피처가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에 잘 못 넣으니까 안 쓰는 거다라는 분석도 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구가 안 되는 구종이면 커브 같은 경우는 아예 풀려서 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헛스윙 유도 자체가 안 돼요. 이 선수는 그냥 헛스윙 유도를 시키고 싶을 때 상대를 삼진을 잡고 싶을 때 커브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주자가 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삼진을 여기서 꼭 잡아야 된다 할 때 다른 구종들로는 삼진을 잘 못 잡으니까 가장 헛스윙률이 높은 커브를 헛스윙을 잡는 용도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맞춰 잡는 유형의 피처다 보니까 헛스윙 잡는 그런 걸 많이 피칭 디자인을 안 했고 그렇다 보니까 구사율이 낮았던 거죠. 근데 한국 와서는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것도 헛스윙률을 유도하는데도 쓰이면 충분히 통할 만한 구위를 갖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사실 스트라이크 존에 넣었을 땐 좀 잘 맞긴 했거든요. 하드 비율이 있긴 했거든요. 그건 이 선수 자체가 패스트볼 비율이 좀 패스트볼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커브라는 공도 결국에 느리니까 회전수가 아무리 빨라도 좀 그리고 워낙에 잘 치는 타자가 많으니까 대처를 했었다면 KBO 리그는 2단계 정도 아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운트를 넣고 헛스윙까지 유도하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켈리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켈리 같이 우리 팀에 와서는 이 끝내주는 커브를 좀 더 꺼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대충 우리가 원하는 이제 또 팀에 필요한 피칭 디자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건이 되겠죠. 이 피칭 디자인이 또 선발 투수로 다시 한번 보직을 또 변경해야 되니까요. 결국엔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불펜에서 우리 LG로 왔을 때 다시 선발 투수가 될 거니까. 불펜으로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칭 디자인을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 커터의 완성도가 커터가 어떤 데는 패스트볼처럼 갔다가 어떤 데 슬라이더처럼 갔다가 경계를 모호하게 하니까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시즌에 커터를 엄청 연마해서 커터가 무슨 마리아노 리베라 후드로 뺨을 칠 정도로 만들면은 써야지. 이제 커터지. 써야지. 그럼 써야지. 근데 그렇게 발전이 안 된다면 그렇게 발전되는 게 쉽지 않고 없애는 게 맞고요. 대신에 가장 본인이 매력적인 구종 메이저리그에서도 상위 5%의 회전수를 갖고 있는 커브의 구사 비율을 늘리면서 스트라이크 존도 꽂고 헛스윙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타자한테는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좌타자한테는 체인지업을 꺼내서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평속 146, 147이 KBO 리그에서는 매력적인 구석이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두 번째 구종으로 커브를 섞으면 패스트볼과 커브의 이 구속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더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좋아요. 역시 명캐스터. 그러면서
이 선수가 그런 피칭 디자인을 가져가면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발로 또 보직을 바꿔서 네네. 누구와는 다르게 플로테를 돌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피칭 디자인을 또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선수의 최종 평가를 또 얘기를 해 주셔야겠죠. 네. 결국 이 선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아레즈라는 친구를 결국 포기한 데는 이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더운 여름에 그것도 올림픽을 하고 40일이나 쉬게 해줬는데도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중요할 때 없었어 우리 곁에. 그러니까 결국에 뭐 혹자는 2023 시즌 400만 달러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아레즈 너무 높게 잡을 수 없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 기가 막힌 비유해 주셨잖아요. 네. 7월 5일날 입대한다고 6월서부터 군보 뜁니까? 아니에요. 7월 5일날 군 입대한다고 6월서부터 내가 오전 6시에 군대에서 적응하려면은 이제 아침 6시 구보 우통 먹고 무슨 소리야? 7월 5일 아침 10시까지 몸과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들어가야지. 술을 마셔야지. 술을 마셔야지. 2022 시즌까지 써먹고 버리면 되잖아요. 단물을 다 빼가지고 뼈와 살에 분리한 다음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수아레즈를 버린 데에는 결국에 버릴까 하게 된 거는 결국에 이 친구가 중요할 때마다 아프고 건강의 문제죠. 이닝 소화 능력도 막 엄청나지 않고 이런 그렇죠. 내구성이 있는데 이 선수는 내구성에는 딱히 문제가 없다는 거죠. 특히 저희가 수아레즈가 오기 전서부터 저희가 지난 시즌에 수아레즈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랬었죠. 그때 근거로 들었던 게 수아레즈가 자기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시즌에 구속이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졌다. 사실 투수가 원래 던지던 것보다 많이 던지면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던 소모품이니까. 네, 자기가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플레이를 뛰게 되면 그 다음 시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금강불개인 사람들은 지금 플로코 선수처럼 2018 시즌 좀 많은 이닝을 소화했는데 자신의 커리어에서 근데 2019 시즌엔 커리어 하이를 찍었단 말이에요. 더 발전했단 말이에요. 체력적인 소모가 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구력이 어쨌든 2021 시즌에 흔들렸지만 커리어 내내 좋았던 피처였다는 거예요. 2021 시즌에만 조금 흔들렸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KBO 리그는 공공연하게 2022 시즌부터는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겠다. 이제 스트라이크 존 넓었던 도쿄올림픽에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넓히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보더라인을 꽂는 우리의 플로코에게는 변화와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인 거죠. 특히 이 친구 볼티모어에서 마쳤던 이 포수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 선수가 주전도 그렇고 백업도 그렇고 -8, -7대로 메이저리그 최하위의 프레이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스트라이커도 볼로 만드는. 네, 볼티모어에서 2021 시즌에 부진했던 이유엔 이 이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드라인에 걸치게 하는데 얘는 스트라이크를 볼로 만들어주는 거야. 바깥으로 빼버린 거야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 팀에 누가 있어? 잠실 김수현. 딴 건 몰라도 잔망 루피. 딴 건 뭐 부족한 부분 있어도 프레이밍계는 역대 최고의 사기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로봇 심판이 등장하면 은퇴해야 돼. 그분이 계시잖아. 유강남.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어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운드볼도 스트라이크로 만들 프레이밍의 달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에는 박혜민도 있고 얘가 플라이볼에 나갔을 때 잡아주는 박혜민도 있고 일단 잠실이 넓으니까 안 넘어가게 해주는데 그 울트라이 안에서 박혜민이 잡아주고 그리고 가끔 볼성으로 던져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유강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커브 비율을 높여서 피칭 커터는 없애고
그렇게 해서 피칭 디자인만 개선한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죠. 애덤 플러커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선수는 아마 제가 또 이제 테니스 중계를 갔다 오면 네. 그때 LG 또 트윈스의 이제 타자가 오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아니면 또 뭐 다른 팀 다른 선수들. 팀의 외국인 네, 선수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애덤 플러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FA가 다 끝나면 그걸 또 리뷰하는 시간도 그렇죠. 한번 FA 리뷰하고 또 네. 등급도 나눠주시고 또 네네. LG에 또 어떤 시너지가 될지 한번 또 네네. 얘기를 해봐야겠죠. FA 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니들은 왜 FA 아니라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직업의 위태위태한 또 그런 목숨이 네.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나중에 그렇습니다. 다 하고 나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애덤 플러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